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대단원 다항식에 대한 중단원의 첫 번째로 다항식의 연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단원 두 번째 내용으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는데, 그중에서 소단원 제목으로 항등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등식이란 뭘까? 아마 중학교 때 여러분들 잘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혹시 아무 기억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교과서 26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항등식의 성질을 이해한다.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이 뭘까요? 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항등식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고요.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학습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중학교를 떠나서 우리가 앞에서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인데요. 자, 요한을 채울 수 있는지 봅시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은 x제곱 플러스 네모 x 더하기 네모의 꼴과 같다. 네모 속을 채울 수 있나요? 그렇죠. 요거는 1차의 계수를 찾으라는 이야기니까 1차의 계수 분배 법칙을 써도 되고,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11 공식 요거 2x 요거 마이너스 3x 정리하면 가운데 들어가야 될 식은,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는 상수항이니까 상수항끼리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Very good. 그 다음 x 플러스 1의 전체의 세제곱. 이거 고등학교 때 와서 공부했었던 세제곱 공식이네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전체의 세제곱은 앞에 거의 세제곱 됐어요. 그 다음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1제곱. 1은 1제곱 하나만. 개수는 얼마? 3. 천재네 천재. 그 다음 3배 앞에 거의 1제곱. x 1제곱이니까 x 썼고요. 뒤에 거의 제곱 필요 없고 개수는 얼마? 3. 뒤에 것만의 세제곱 1.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대단히 잘한 거고요. 앞에 공부했던 거,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다 잘한 거고요. 이게 우리가 배우려는 항등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조금 있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항등식과 깊은 연관이 있답니다. 교과서 26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등식의 성질, 항등식 이야기도 안 해놓고 항등식의 성질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네. 자, 칠판에 다음과 같은 두 등식이 적혀 있대요. 생각열기, 참 우리 생각열기가 선생님은 보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1이 2x하고 같다라는 것이 기억식이고요. 니은식은 x제곱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1하고 같아요. 그게 니은식 두 번째 식이에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등식 기억을 성립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해야겠죠? 자, x에 대한 식을 만족하는 등식을 만족하는 값을 구하는 작업,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정식을 푼다,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그죠? 자, 요거 좌변으로 모아 정리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구하는 건 뭐여라? 좌변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요거 좌변식 중학교 때 공부했죠? 고등학교 때도 발음도 안 되네. 고등학교 때도 복습을 했습니다. 완전제곱 공식입니다.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이퀄 0. 자, 어떤 식을 제곱해서 완전제곱해서 0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 속의 식이, 속의 값이 얼마일 때밖에 없다. 0일 때밖에 없다. 따라서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의 값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1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1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1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값은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어봐.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성립합니다. 다른 수는 안 돼요? 안 돼요. 0 집어넣어볼까? 0 더하기 1은 좌변 1,
2 곱하기 0은 0 안 돼요. 3의 제곱 더하기 1은 10, 3 곱하기 2는 6 안 된다니까. 어떤 수도 안 돼. 1 빼고 다른 수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수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에 비해서 니은식을 한번 볼까? 니은식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자, x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자, 이건 독특하니까 색을 바꾸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 x자리에 0을 시용 대입해 봅니다. x자리에 0을 대입시키면 좌변 0의 제곱 0. 너무 쉽죠? 자, 우변 대입해 보면 우변 계산할 수 있습니까? 0 더하기 1은 1,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 하면 0. 그래서 우변이 0이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고요. x자리에 1을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보면 좌변의 값은 1의 제곱 얼마? 1. 우변의 값 한번 볼까? 우변의 값은 요거 감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1 더하기 1은 2. 1 빼기 1은 0. 일부러 쉬운 거 대입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2 곱하기 0은 0 더하기 1은 1. 어머나 결과가 어때? 같아요. 하나 더 대입해 볼까? 심심하니까 암산으로 되니까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그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0 곱하기 어쩌고 해봤자 무조건 0이에요. 여기 1만 남았어요. 그래서 1, 어머나 두 개의 결과가 같아요. 지금 우리가 0,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해봐서 결과가 같은 걸 알았는데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같아요. 항상 같아요. 됩니까?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같다라는 결론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의 값은 x는 1밖에 없다. 기억은 x는 1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항등식을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봅시다. 노란색 예쁜 별표를 표시했습니다.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하면 항등식이라는 것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물론 같은 문자에는 항상 같은 수를 대입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항등식은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 그것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은 같은 문자에 같은 숫자만 대입하기만 하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세자로 줄여서 항등식인 겁니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조금 아까 니은식 봤죠? x제곱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플러스 1한 것은 요거는 무슨 식이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렇죠?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항등식이고요. 그리고 등식 x제곱 플러스 1은 2x하고 같다. 그래서 이것은 x 이퀄 1일 때만 성립하므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중요한 단어 기억하세요.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항등식, 특정한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등호로 연결된 등식은 이렇게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항등식의 정의는 반드시의 최상급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자,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 이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요거 밑줄 항상 요 말이 나온 밑줄 그으세요. x에 대해서 항등식이면 a와 b와 c가 항상 0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요거를 보면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면 밑줄 딱 긋고 x에 대한 항등식 밑줄 딱 긋고 그러려면 우변이 0이다 그러면 a 이퀄 b 이퀄 c 이퀄 0이 된다라는 걸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항등식의 정의라는 것은 x 대신에 항상 똑같은 숫자만 좌변 우변에, 우변은 x가 없어요. 대입 하나 많아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x 자리에 일정한 수를 집어넣어서 결과가 좌변 우변이 똑같다라는 것이 항등식의 결론이니까 x 자리에 차례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x 자리에 얼마를 집어넣을까? 0을 집어넣을까? 0을 우리가 대입해 봅니다. x 자리에 0을 대입해 버리면 좌변은 0 곱하기 a 없어져요. 0 곱하기 b 없어져요. 따라서 c가 0이라는 결론을 얻어냅니다. c는요? 좋았어. 다음 이번에 2를 대입해 볼까요? x자리에 1을 대입해서도 식은 성립해야 된다.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얻어지는데? a 플러스 b, c가 0이었으니까 a 플러스 b도 0이 얻어진다라는 것이 두 번째 식. 조금 아까 얻은 게 첫 번째 식, 요거 두 번째 식.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식 3개 얻어지면 됩니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두 번째 식 얻어지고요. 이번에는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인가? a,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b, c는 0이었으니까 그냥 이용합시다. 0 한 것이 세 번째 식입니다. 모르는 식 3개 a, b, c 값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2번과 3번을 뭐 할까? 더해버립시다. 2번 더하기 3번 하면 2a가 플러스 b 마이너스 b 지워져라 없어져라. 2a가 0 따라서 a의 값은 0이 나오고요. 2번 식의 요 결과를 대입하면 b의 값도 얼마가 된다? 0이 얻어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 b, c가 모두 얼마가 얻어진다? 0이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거 이거보다 결과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변을 0이라고 정리했을 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놓고 우변이 0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2창, 1창, 상수항 모두 개수가 얼마다? 0이다라는 것을 결과로 알아두는 게 더 좋습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문제 1번입니다. 항등식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가슴이 뿌듯해야 되는데 요거는 모양을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바꿨을 뿐인데 여러분들 다른 문제려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건 오히려 더 쉬워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쭉 풀이를 설명할 테니까 듣고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기를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요거는 똑같네. 그죠? 그럼 밑줄 그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밑줄 딱 그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a와 a 프라임, b와 b 프라임, c와 c 프라임이 성립함을 설명하세요. 그랬습니다. 선생님, 항등식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변을 0이라고 놓고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개수가 몽땅 다 0이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얘. 이건 오히려 더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게, 그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앞에 게 더 깔끔했어. 그지? 이게 더 일반적인 이야기이긴 해. 2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죠? 좌변 우변이 x에 대한 2차식이면 똑같은 데 있는 개수끼리 똑같으면 좌변 우변은 항상 똑같은 식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얘기이긴 하죠. 그죠? 자, 증명 보여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만 하면 되냐?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 주어진 식 줄여서 준식, 더 줄여서 준이라고 할게요. 준. 이쁘죠? 자, 좌변의 우변의 식을 모아서 정리만 하면 돼요. 뭐를? 동류항 정리만 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a 프라임 x제곱을 이항합니다. 동류항 정리하면 a 마이너스 a 프라임의 x제곱. 1차항 정리하면 bx b 프라임 x니까 좌변에 예쁘게 모아서 정리하면 b 마이너스 b 프라임의 x 플러스 상수항 정리하면 c 마이너스 c 프라임 이퀄 제로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이것이 뭐라는 얘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죠? 이건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것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렇죠?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성질에 의하면 여기서 바로 요게 성립하기 위해선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a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고,
그죠? b 마이너스 b 프라임이 0이어야 하고 콤마는 and 그리고 동시에라는 뜻입니다. c 마이너스 c 프라임이 0이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바로 a와 a 프라임이 같아야 하고 b와 b 프라임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c와 c 프라임이 같아야 한다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계수들끼리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좌변으로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우변을 0이라고 만들어 놓고 푸는 게 더 많이 풀어요. 그냥 이게 생각으로 봐서는 일반적인 거지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보든 여러분들이 항등식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자, 교과서 27쪽입니다. 내용하고 정리하고 깔끔해서 좋다. 이것만 알면 앞에 대한 내용 다 이해한 겁니다. 항등식에 대한 성질.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항등식에 대한 성질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또는 이렇게 예쁜 별표를 쳤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을 때 항등식 문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 수학 문제는 어떤 낱말이나 문장을 보고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탁 느끼면 수학을 잘하는 거야. 냄새를 탁 느끼면 본능적으로 느낌이 탁 오면 수학 되게 잘하는 거야. 그래요? 어떤 이야기냐면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죠? 항등식이란 말이 주어지는 것은 단순한 문제고요.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느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아이고 좋습니다. 실감이 나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벨이 울리고 옆에.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 그랬습니다. 느낌이 딱 오죠? 항등식이라고 느낌이 왔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준 거예요. 이것이 항등식이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0이라고 주어진 항등식 그러면 딱 느낌이 와야 돼요. 그죠? 내림차순으로 정리 예쁘게 해놨어. 다 고맙게도. 그러면 좌변 우변 이차 함계수끼리 같아야 돼. A 얼마? 0. B 얼마? 0. C 얼마? 0이다라는 식이 딱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베리굿. 그 다음 밑에 게 일반적이지만 위에 거를 추천한다 그랬어. 자, 요거 봅시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이렇게 말이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는다 그랬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머릿속엔 뭐가 떠올라? 그렇죠. 각각 같은 위치에 있는 계수끼리 같다. A와 뭐가 같아야 돼? A 프라임이 같다. 그리고 B와 B 프라임 일장의 계수가 같아. C와 C 프라임이 어때? 같다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이게 대한 것이다라는 것이 딱 떠오르면 이게 딱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항등식 마스터한 거야. 수학 일부분 요거 딱 요 부분 마스터한 거야. 됩니까? 자, 다음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어느 교과서나 어느 참고서나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는 풀이하는 방법을 용어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것뿐입니다. 이 용어의 낱말 뜻을 쓰세요. 못하면 꿀밤 100만 대 이런 건 없어요. 자,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라고 불러요. 자,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 그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냐 하면 네자로 줄여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는 미정계수.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 그러면 네 자를 5자로 늘려서 이렇게 용어를 정하면 뭐라고 쓸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부르기를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미정계수법. 그래서 항등식에서 계수를 정하는 방법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5자로 줄여서 우리는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려니 하세요. 이 낱말을 듣고서 요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용어를 떠올리지 않고도 계수만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그거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a 프라임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이 같다라고 한다면 좌변 우변에 똑같은 계수를 비교해서 계수를 찾는 방법, 양변에 똑같은 계수를 비교해서 계수를 찾는 방법 그래야 되나? 그러면 5자로 줄여서 얘를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계수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자, 요거는 식을 내림차순으로 쫙 전개해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계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 뭐가 있냐면 바로 항등식의 제일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그렇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를 대입하는 겁니다. 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0, 1, 마이너스 1, 2 이런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0이 되도록 만드는 식 자체를 0이 되도록 만드는 숫자를 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의 모양을 보면 어떤 숫자가 식이 0이 돼서 숫자가 쉽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수의 값, 수치라고 부릅니다. 수치 대입해서 찾는 방법. 5자로 줄여서 얘는 뭐라고 부를까? 그렇죠. 수치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수를 정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바로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2가지가 있습니다. 미정계수법에는. 자, 일반적으로 기본은 요거예요. 양변을 정리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요. 특정한 모양의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보너스 하나 더. 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다항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 문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식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치 대입법만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는 거는 연습 문제에서 한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미정계수법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준비 끝. 예제 2번입니다. 등식 a 곱하기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1 플러스 c는 x제곱 플러스 4x-3이 아싸 옳게 왔다 느낌이 딱 떠올라야 되죠. x에 대한 항등식 밑줄 딱 긋고 항등식 점 찍어도 되고 그랬을 때 상수 ABC의 값을 정하세요 그랬습니다. 일단 딱 쳐다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모르는 문자 몇 개 있게? 3개. A, B, C. 누가 그러더라? 선생님 X는 문자 아닌가요? X에 대한 항등식인데 X라는 문자를 찾는 건 아니죠. X에다가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그런 식인데 X를 뭐하러 찾아요? 그죠? X를 찾는 게 아니라 A, B, C 찾습니다. 모르는 문자 3개면 식을 몇 개 찾아야 되게? 3개 찾아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식 3개의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준비 끝?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문제가 항등식의 미정계수법 풀이 방법이 2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거 뭐 2가지 중에 어느 것도 다 가능해요. 2가지 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일 기본이 계수비교법이라고 했으니까 방법 1 계수비교법을 써볼게요. 방법 1 계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방법 1 계수비교법. 계수비교법을 쓰기 위해서는 좌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기 위해서는 요거 좀 귀찮지만 전개 좀 할게요. 좌변 전개하면 x-1의 전체 완전제곱을 전개하겠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리할게요. 2차항 정리하면 좌변 ax의 제곱만 나올 거고요. a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항 그냥 아예 쓸게요. 마이너스 2a. x는 뒤로 묶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네요. 1차항이 플러스 b. 그죠?
그 다음에 끝이네. 끝. 그 다음에 상수항 쓸게요. 상수항 보면 여기 A가 있고요. 앞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니까 마이너스 B 그리고 뒤에 C가 있네. C가 좌변일 거예요. 됩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게 우변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하고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양변의 계수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양변의 계수 비교를 하니까 계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수 비교 모르는 문자 3개씩 3개면 된다 그랬으니까 따라서 봤더니 a라는 값은 얼마? 1, 2, 3 안 붙일게요. 그죠? a 자리가 1이니까 그 다음에 1차 항계수 비교를 했더니 a 자리에 2를 넣고 할게 아예 마이너스 2 플러스 b가 4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4니까 여기선 b의 값은 얼마가 얻어지나? b의 값은 6이 얻어지네.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 한 거니까 이거 복잡하다. a 마이너스 b 하면 마이너스 5 플러스 c가 마이너스 3이 얻어지나 따라서 c의 값은 2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A는 1, B는 6, C는 2가 얻어집니다. 좀 더 예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칸이 좁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의미는 알겠죠? 자, 방법 2, 두 번째는 바로 수치대입법을 쓰겠습니다. 수치대입법. 모르는 문자가 3개 있으니까 숫자 3개 대입해야 돼요. 숫자 3번 대입해야 됩니다. 자, 요거 특징이 느껴지겠지 모르겠지만 제일 쉬운 숫자 식의 값을 0으로 쉽게 만드는 숫자가 뭐예요? 그렇죠? 2를 대입하면 0 대입하는 거 보이죠? 0 대입하는 게 아니라 0이 보이죠? 그래서 제일 쉬운 숫자는 사실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x자리에 1을 대입하겠습니다. x자리에 1을 대입하면 첫 번째 0, 두 번째 0 그래서 c가 나옵니다. 곧바로 c는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니까 5 마이너스 3에서 c가 2가 곧바로 나오고요. c가 2가 곧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어요. 좀 쉬운 숫자가 나오도록 대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0 대입해 볼까? x자리에 이번에는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a가 남네. 그죠? a 그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a가 남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하면 b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남고요. 그 다음에 c는 2니까 그대로 2를 씁시다. 그 다음 우변은 간단해져요. 그죠? 0, 0 해갖고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식은 바로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얻어집니다. 사실은 2번을 쓰고 싶은데 1이라고 쓸게요. 그냥. 다음 세 번째는 x자리에 2가 쉬울 것 같아. 꼭 2만 쉽냐? 나는 마이너스 1 쓰겠다. 괜찮아요. 자,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하면 1이 얻어지니까 a가 얻어지고요. 2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얻어지네. 플러스 b. 그리고 2는 그대로 쓰면 되겠다. 우변이 조금 산수가 복잡해져요. 복잡할 것도 없지만 2의 제곱은 4. 4에다가 2, 4, 8, 9, 10 하면 12. 12에서 3 빼니까 9가 얻어지네. 따라서 A 플러스 B가 바로 7이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식이에요. 그래서 1식과 2식을 더해버리면 B 마이너스 B 없어지고 2A는 5하면 7에다 5 더하니까 2가 되고 따라서 A의 값은 1이 얻어지고 A가 1이므로 1을 대입하면 2번 식이 쉽네요. B의 값은 6이 얻어지네요.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똑같겠죠. A는 1, B는 6, C는 2 위하고 같은 결과가 얻어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항등식에서 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계수를 결정하는 미정계수법 방법 두 가지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는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다. 용어는 몰라도 여러분들 푸는 방법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사실은 방법을 알려면 용어를 알아야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다음 등식이 느낌이 딱 와야 돼요. 딱 보는 순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식을 몇 개 찾아야겠다. 3개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등식 문제 푸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미정계수법이라고 불렀다. 용어는 생각 안 나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었고요. 미정계수법은 방법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죠? 계수비교법, 그게 기본이었고, 두 번째 수치대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떠올라야 되는 거고요. 용어가 생각 안 나도 되지만 어느 방법으로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2개 다. 그러나 모양의 특징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유리한 게 있습니다. 잠깐 포즈하고 여러분들 어떤 게 유리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2가지 방법 다 가능합니다. 포즈. 자, 여러분들 다 직접 풀어보았죠? 자, 어떤 게 유리할까? 사실은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1번 해결해 볼게요. 1번은 봤더니 선생님 생각은 요거 봤더니 2x의 제곱 플러스 ax가 같기를 b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c에다가 3을 더한 거하고 같다. 자, 이거는 선생님 생각은 수치 대입법 또 괜찮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보다 계수비교법 기본이 더 좋을 것 같아. 왜? 기본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개해서 이거 식이 전개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전개해서 곧바로 계수들을 찾아서 비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계수비교법을 쓸게요. 괜찮죠? 선생님 저는 숫자 3개 대입할래요. 0, 1, 마이너스 1 대입할래요. 괜찮아요. 그것도 속도 비슷한데 선생님은 계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내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얘는 계수비교법을 쓰겠습니다. 계수비교법 3개만 쓰면 되니까. 자, 2차항의 계수를 비교하겠습니다. 2차항 계수는 우변을 먼저 쓸까? 2차항 계수는 우변에서 bx 곱하기 x밖에 없으니까 b밖에 없네. 우변에 b. 좌변에는 2밖에 없네. b는 2. 한 방에 나와서 첫 번째 식 1번식 끝. 끝이니까 뭐 쓸 게 없다. 1번 쓸 거가 또 없고 그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1차항 계수 찾아보겠습니다. 1차항 계수 좌변에는 a가 그냥 써있네. 그럼 좌변을 먼저 쓸게. a는 우변의 1차항 계수를 쓸게요. 우변의 1차항 계수는 요거 1x니까 계수만 쓰는 거야. 1.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bcx인데 b가 2를 헷갈리면 bc를 먼저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2를 구했으니까 2를 쓸게요. 괜찮을까? bcx 써도 되고요. 2를 구했으니까 2c 그리고 뒤에는 없으니까 2c예요. 그죠? 그래서 a는 2c 플러스 1이다라는 거 아까를 1이라고 써도 되는데 얘는 그냥 1이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써야겠다. 상수항은 좌변에는 0 없고요. 우변의 상수항 요게 아주 대박이야. 그래서 좋은 거야. 그렇죠? 우변의 상수항 봤더니 1하고 c 곱한 거밖에 없다. 그래서 1c, c가 되고요. 또 있죠? 3, c 더하기 3. 그래서 c 더하기 3이 좌변에 0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얻은 거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얻어집니다. 요게 바로 c는 마이너스 3이 얻어지고 요거를 1번식에다 시용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6이라는 것이 얻어졌으니까 a의 값은 얼마가 더 얻어진다? 마이너스 5가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2, c는 마이너스 3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밑에가 좀 너무 좁아서 요거 a 마이너스 5 구한 거 다 여러분들 봤으니까 잠깐 지워도 되겠죠? 잠깐 요거 칸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잠깐 지우고 a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선생님 보기에 요거 우변 전개하는 게 너무 복잡한 것 같아. 귀찮아. 그렇죠? 귀찮아서 요거는 수치대입법을 쓸게요. 수치대라고 쓸게요. 수치대입법 봤더니 보세요. 느낌이 선생님이 괜히 얘기한 게 아니죠. 숫자 대입할 게 좀 보여요? 보인다 보여. 우변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0이 될지 쉽게 보이죠. 그죠? 요거 0 되게 하는 거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그리고 0과
1.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1과 2를 대입하면 아주 쉽게 정리되겠다는 느낌이 오잖아. 그래서 수치 대입법이다라는 것을, 수치 대입법만 된다는 건 아니야. 수치 대입법이 쉽겠다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건 아니고. 됩니까? 자, 물론 선생님 저는 복잡한 거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이 좋아요. 그런 사람은 계수 비교를 해도 됩니다. 제일 기본이라 그랬으니까. 자, 갑니다. 먼저 A가 살아남고 싶으면 요거 부분이 남으려면 2를 대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x자리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요 부분이 0, 이쪽 부분이 0이 돼서 1 대입하면 1 곱하기 2니까 2a가 될 거고요. 우변을 먼저 써야겠다. 그죠? 그래서 2a가 될 거고요. 좌변도 쉬워요. 2 플러스 3 하면 5 빼기 1하면 4, 2a는 4. 따라서 a의 값은 2가 금방 얻어지네요. 좋았어. 다음 b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말고 즉 x자리에 0을 대입하라는 이야기네. 0. 그죠? x자리에 0을 대입했더니 우변 먼저 대입할게요. 우변에서 0을 먼저 대입하면 요거 0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0 대입하니까 없어지고 가운데 항만 남았네. 그죠? 0 대입하면 정리되죠?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b가 남네요. 마이너스 b가 남고 좌변을 쳐다보세요. 0 대입하면 0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남네. 좋았어.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1. 따라서 b의 값은 1인 것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0과 1 아닌 걸 대입하라. 마이너스 1 대입하라. 막 답이 그냥 튀어나오네 저절로.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에서 요 없어지고 요항이 없어지고 요항 없어지고 0 곱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니까 2C 2배의 C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얻어집니다.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1번, 2번 문제가 둘 다 바로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어느 걸로 써도 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식 자체가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계수비교법이 선생님 보기에 쉽더라.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이 편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왜 그것만으로 푸십니까? 저는 이게 좋아요. 그러면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나만의 특별한 방법 이게 좋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수학을 잘하기 시작한 겁니다. 됐습니까? 잘할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교과서 27쪽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각 넓히기를 잠깐 좀 볼게요. 내용을 살펴볼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각각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게 항등식인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요게 포인트예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운데 수의 제곱을 한 것이 제곱에서 1을 뺀 것이 양 끝수의 끝의 두 수의 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이는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세 자연수 그러면은 x, y, z라고 두고 그죠? 연속하는 세수를 x, y, z라고 두고 뭐 이렇게 놓으면 문자의 개수가 많으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하는 거는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수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연속하는 세수니까 연속한 단말을 이용하는 게 한 자연수를 제일 앞에 있는 수를 x, 두 번째를 x 플러스 1 그러니까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2다. 잘한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의 제곱 x 플러스 1에 제곱한 거는 거기서 1을 뺀 거는 그죠? 제곱한 거에서 1을 뺀 거는 양 끝의 수의 곱과 같다. 그런 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한 겁니다.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속한 세 자연수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좀 더 편한 식이 있어요. 편한 식이 있는 게 뭐냐면 세수가 연속했다 그랬으니까 제일 특징되는 수는 사실 가운데 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속하는 세 수를 우리가 뭐라고 둔 게 좋냐면 가운데 수를 x라고 했을 때 작은 수가 뭐야? x 마이너스 1일 거고 큰 수가 뭐야?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둔 게 가장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작은 수, 큰 수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될 것이다라고 둔 것이 가장 잘한 거예요. 왜? 식이 가장 간단하게 될 거야. 자, 볼까요? 왜 그런 건지 볼까? 자, 가운데 수의 제곱에서 1을 뺀 거. x 제곱에서 1을 뺀 거예요. 그죠? 식도 편해. 뺀 것이 양 끝의 수의 곱과 같다. 자, 양 끝의 수는 뭐야?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변을 전개하면 좌변의 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항등식일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x에 대해서 항상 식이 성립할 거예요. 이건 자연수의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똑같은 식일 거라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이렇게 나온 것도 항등식이 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라는 이야기야. 자연수의 성질인 거니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연속되는 세 자연수 그러면 이 문제의 포인트 세수를 어떻게 두는 게 편하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보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즉 가운데 수를 x라고 두고 하나 작은 수를 x 마이너스 1, 큰 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두는 게 편하다.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조건은 똑같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 똑같죠. 그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을 빼면 가운데 수의 4배와 같다. 아까처럼 쉽게 보이지 않네 오히려. 그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 아까 그렇게 두는 게 제일 좋다 그랬지? 가운데를 x라고 두고 하나 작은 수 x 마이너스 1, 하나 큰 수를 x 플러스 1이라고 둔 게 가장 잘 둔 거라며. 자, 봅시다. 그래서 가장 큰 수의 제곱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에서 가장 작은 수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빼면 가운데 수의 4배와 같다. 4x하고 같다. 성립할 거예요 당연히. 그죠? 요거는 왜? 자연수의 성질이 지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 차례대로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성립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좌변을 정리해 보면 좌변 정리하는데 선생님 이거 되게 복잡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 좌변은 합차 공식이기 때문에 좌변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요거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합차 공식의 제곱 빼기 제곱. 그렇죠? 요식을 정리하는 것도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할게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더하면은 2x가 될 거야. 그죠? 곱하기 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그다음에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은 앞에 거 2x 플러스 1에서 빼기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빼면 xx 없어지고 뭐가 된다? 1 빼기 2라니까 2가 될 거야. 그래서 결과는 얼마가 된다? 4가 될 거야. 4 곱하기 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게 금방 쉽게 보일 거고요. 요게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자연수가 연속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차례대로 두는 그 방법 그것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어려운 문제 어떤 말로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해 봅시다.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항등식의 성질, 사실 성질이지만 이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강추하는 건 사실 1번이지만 2번도 기본 개념으로 알아두면 좋았어요. 그죠? 자, 등식이 주어져 있기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x에 대한 시험 문제를 푸는 포인트는 요거라 그랬어요. 그죠?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딱 떠올라야 된다 그랬어. 사실은 요 말이 나오면 거꾸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래서 우변 이것이 0이 됐다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각각의 개수가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죠. 개수가 모두 0이 돼야 된다. 2차항의 개수도 얼마? 0. 1차항 개수도 얼마? 0. 상수항도 얼마?
0 이렇게 된다 그랬죠. 뭐 여긴 지금 한꺼번에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 칸이 좁아서 한꺼번에 쓰기를 원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쓰지 뭐. A도 B도 C도 몽땅 다 얼마다 0이다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강추입니다. 요거를 푸는 것이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제일 기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인데 자, 두 개가 식이 양쪽으로 다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같기를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하고 같다. 문제는 이거야. 이걸 보고 냄새를 딱 맡아야 돼. 이것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좌변 우변을 x에 대해서 쫙 내림차순으로 똑같이 정리를 하세요. 그러라 그랬죠. 그게 포인트야. x에 대한 항등식 냄새를 딱 느껴서 좌변 우변 똑같은데 있는 계수들이 어떻다 같다 그렇죠? 즉 a와 뭐가 같아야 돼? 2차항의 계수 a 프라임이 같아야 돼요. b하고 뭐가 같아야 돼? b 프라임 1차항 계수가 같아야 돼. c와 c 프라임 상수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이게 딱 떠올라야 된다고. 베리굿. 감동. 그다음 두 번째 내용,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단어를 잘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두 번째,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 무슨 계수? 미정계수. 계수를 찾는 방법을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미정계수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 뭐가 있었어? 제일 기본이 계수 비교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 수치 대입법이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해요. 미정계수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계수를 찾는 방법 모르겠다. 근데 푸는 방법은 계수 비교하는 게 기본이고 계수를 비교한다 똑같은 것끼리 같다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 그죠? 그다음에 수치 대입 숫자를 대입하면 된다. 모르는 문자 3개면 숫자 몇 번 대입해? 3번. 그 문제 풀 줄 아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단어를 무조건 기억해서 하나라도 용어를 기억 못하면 틀린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떠오릅니다. 특히 조금 더 선생님이 기대한다면 어떤 문제의 유형에서는 어떤 게 유리하다. 그거까지 기억해 주면 여러분들은 항등식에 대한 계수를 찾는 문제는 완벽하게 마스터한 거예요. 기대해도 될까요?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는 방향이 좀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면 느낌이 오면 수학 공부 잘한 겁니다. 수고하셨어요.